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산업뉴스입니다.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30일에는 소재 부품 산업 대전이 열려 그동안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일궈온 성과가 소개됐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4대 소재 부품 강국을 위한 이정표가 제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글로벌 소재 부품 산업대전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그간 소재 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7명에게 정부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그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덕분에 세계 5위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연간 무역 흑자 약 3배에 이르는 910억 달러의 흑자를 소재 부품 쪽에서만 일궈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600개가 넘는 국내 소재 부품 기업과 연구기관 47개 글로벌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재료연구소가 개발한 타이타늄 합금의 경우 기존보다 강도를 50% 높였고 저비용 제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체의료용 부품과 자동차 부품 등의 소재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대 핵심 소재 부품 개발 사업과제를 완성한 생분해성 섬유. 국내 기업이 개발한 열에 강하고 분해가 잘 되는 기능성 섬유 소재입니다. 앞으로 기능성 섬유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국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향후 사업화가 되어질 경우 약 연간 5천 톤 정도의 저희가 원사와 제품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5천 톤의 원사 제품을 생산을 하였을 경우에 약 한 3,6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은 지난해 2,534억 달러 수출을 기록, 전 산업 수출의 46%를 담당했습니다. 세계에서도 5번째 위치를 차지하며 소재 부품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은 후발 국가들의 거센 도전 속에 2020년 세계 4위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IT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IT 부품 시장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강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T 산업이 부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수출 호조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IT 수출 증가율은 9.6%로 전체 수출 증가율 1.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마이너스 1.4%와 마이너스 3.2%로 저조했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9.6%로 크게 늘었습니다.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IT 부품 수출의 증가. IT 수출 중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66.4%에서 2009년 73.8%, 2011년 79.7%, 올해 현재까지 83.2%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통신기기, 인쇄회로 기판이 IT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1위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개별 소자 등 전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모든 품목에서 국산화율의 상승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IT 부품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수출 증가는 단가 회복, 부품 수출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이러한 수출 호조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본과 대만에 대한 부품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부품 중소기업 육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IT 시장 성장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R&D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강화도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4연구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9개월 동안 원전 지역과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의 의견 수렴 끝에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4연구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4연구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주관하는 기구로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공공토론과 공론조사 등 다양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2014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9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신설법인 수는 18,000여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전분기보다 모든 연령대가 감소했으나 지난해와 비교해 3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는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2.3%, 여성은 4%가량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세종시와 광주, 대전 등 6개 시도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글로벌 소재 테크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소재 분야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R&D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소재 기업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업을 10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선순환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제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조경제 확산위원회는 지난 30일 대중소기업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과 확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적용해왔던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을 2차 이상 협력사들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허청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아이디어 특허 출원 시 필요한 형식을 간소화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소재 부품 기술력이 선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국 등의 후발 국가가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소재 부품 산업 육성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